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코코님은 중국인이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잘 못하지 않으실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네,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귀에 쏙쏙 박히는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코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뵙네요. 이렇게 또 이른 시간에 뵈니까 조금 색다르긴 하네요. 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코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네,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제가 군대 다녀 있을 때 네, 맞아요. 그 얘기 살짝 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어서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코코예요. 제가 첫 번째 때 드렸던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여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그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시 그 남군 기숙사 그리고 그 전체 부대 안에서 일어난 끔찍하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제 매우 큰 규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 군인과 여자 여군은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쪽은 남군, 이쪽은 여군. 사실 평상시에는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군사적 통제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 그때 확장 공사로 인해 그 주변의 묘지들을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군 기숙사에 그때도 화장실 그리고 1층 주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향을 우리 살짝 좀 틀어가지고 남군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진짜 단순히 이상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가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군 기숙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어느 날 저희는 낮에 오전에는 거의 문화 수업 이런 거 받고요. 오후에는 훈련을 해요. 근데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저녁 먹고 남군들은 이제 우르르 기숙사로 향했는데요. 근데 그날 밤부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그때는 한참 뜨거운 여름철이었어요. 일단 그때 저희 기숙사에는 다 커튼이 없어요. 그리고 한 방에 저희가 10명씩 살고 있으니까 보통 방에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막 우르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얘기 드린 그 방은요, 남자 기숙사 3층에 있는 그 맨 끝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301호부터 10호까지면 310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돌비라고 할게요. 네. 이 돌비가 이제 문을 열자마자 그 눈앞에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왜냐면 그 방이 아까 창문 커튼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곧장 정면에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에는 빨간 옷을 입고 목을 단 여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여자 귀신은 보통 이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지만 중국에서는요, 그 처녀 귀신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악귀죠. 그 악귀들은요, 보통 빨간 옷과 빨간 신발을 신고 있다는 점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귀신들은요, 엄청난 원한과 분노를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생전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승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저승에 떠돈다고 해요. 근데 그 창문에 걸려있던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은 정말 섬뜩하게 생겼대요. 그 여자 얼굴은요, 완전 막 창백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제 건국 깊은 구멍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가에도 정말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 귀신이면 머리는 다 길죠. 기본적으로 머리는 정말 길고 이제 헝클어져서
얼굴 반쪽 가리고 있었고요. 입가에는 또 피가 흐르는 듯한 자극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왜 중국 전통 의상 혹시 지바오 아세요? 알죠. 네, 네. 그거를 입고 있었대요. 예. 또 옛날에 보통 저희가 그 결혼식 때 입는 그런 지바오를 입고 있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그런 거 말고. 그 지바오 보니까 낡고 너덜너덜해 보였는데요. 중국이라면 다 붉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네. 붉은 빛이 너무 눈에 띄었다고 해요. 신발은 정말 빨간색이었고, 근데 창문에 목을 난 상태라 발끝이 약간 좀 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은 바로 계속 이 입꼬리만 올라간 듯한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웬만하면 보통 악귀들은 미소를 지지 않잖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다른 병사들도 막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몰려들었는데요. 근데 모두들 그 창문에 달려있는 여자 귀신을 보고 순간에 정말 다 같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의 기가 좀 센 병사가 다가가가지고 그 여자 귀신의 발 있잖아요. 진짠가 아니면 뭐 험한 거 좀 봤나? 제가 터치하려고 했는데 그 손가락 이렇게 살짝 뻗는 그 순간 여자 귀신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들 이제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두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서 뒤걸음질 쳤고 이제 엄청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숙사 안에 이제 정적에 휩싸였죠.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이해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고요. 몇 분 뒤 기숙사 그 복도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딘가서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사들은 다시 긴장했고 그 목소리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요.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된 발소리는 그 마치 누군가가 그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뚜렷해졌대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10호 방은요. 거의 복도 끝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오려면요. 정말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인기적 소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발걸음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방 안에 그 전등 있잖아요. 깜빡거리면서 복도도 전체가 어둠 속에 휩싸였대요.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을 죽이고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중에서 한 병사가 네.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뭔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복도의 끝에서 또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근데 이번에는 울면서 작은 소리로 왜 나를 버렸어? 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들렸다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 차가운 공포가 등에서 쫙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날 밤 취침 시간이 가까워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 일단 우리 빨리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각자의 침대에 올라가자. 네. 그래서 각자 침대에 누웠고 여자 귀신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이제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자면서 잠결에 갑작스럽게 소리를 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뭐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곤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기숙사에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간간히 창문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 귀신 모습이 다시 뭐 보였다는 소문도 돌았고 또 이제 밤마다 기숙사 복도에서 뭐 여자 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병사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 뭐 잠을 설치기도 일쑤였고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사실 그때 동시에 여자 기숙사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다들 이제 소등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단 이 기숙사 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요. 2층 침대 이렇게 5개, 한쪽은 3개, 한쪽은 2개.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요. 그 양쪽 침대 가운데에 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튼이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등을 하더라도 사실 달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다 보였다고 해요. 저희도 다 보여요. 사실 그 달빛 때문에. 특히 이게 위층 침대를 쓰는 병사들은요. 반대편 아래층 침대를 쓰는 병사들의 모습 뚜렷이 보인다고 해요. 저도 2층에 섰었거든요. 정말 맞은편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잘 보여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그 돌비 병사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침대에서 누웠는데 근데 귀신이 이제 나타나는 그 방에서 자기도 자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계속 몸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잠들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몸을 돌면서 무심코 반대편 그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한 병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병사는 얼굴을 아예 벽 쪽으로 향해 누워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떤 그림자가 그 병사를 이렇게 안으면서 휘 감고 있는 듯 보였어요. 누가 그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비 병사는 눈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확인해봤더니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 돌비는 이제 몸이 마비된 듯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가슴도 너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느낌이 이제 엄습하자 돌비는 이제 벌벌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 아래층 병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A병사 좀 일어나봐, 좀 여기 좀 봐봐. 근데 그 병사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용기를 내어가지고 다시 큰 소리로 아래층 병사를 불러봤지만 역시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나머지 8명 있잖아요. 그 8명 병사들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서 그 병사 좀 깨워야겠다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순간 아까 누워있는 그 그림자 있잖아요. 서서히 이제 돌비 병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 병사의 그 얼굴을 보니 그때 그 창문에 목을 달려있던 그 빨간 옷을 입던 여자 귀신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여자 귀신은 여전히 그 음산한 미소를 짓는 얼굴로 돌비를 바라보았고 이제 잠시 후 천천히 그냥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보통 귀신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일단 사라졌으니까 이 광경을 뭐 다시 보니 이제 돌비 병사는 완전히 이제 미쳐버리죠. 왜 자기만 이런 일이 나는 건지, 왜 자기한테만 보이는 건지,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일단 얘가 사라졌으니까 우선 진정은 살짝 좀 취했고, 누워있는 그 병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살살 이제 내려가서 그 병사를 흔들리면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는 눈을 막 비비면서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리고 누가 뭐 자신을 안고 있다는 느낌 하나도 없었다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돌비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잘못 본 건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했죠? 근데 비몽사몽한 그 상태에서 뒤에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나 예뻐? 나 좀 봐봐. 정말 목소리는요.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래도 귀신이잖아요. 돌비는 이제 몸 전체에 이제 오싹함이 퍼졌죠.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대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좀 봐봐.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에 돌비 병사는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몸이 벌벌 떨면서 식은땀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몸도 웅크린 채 최대한 반응하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중국에서는 그래요. 귀신을 만나든 곰 만나든 가만히 죽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귀신도 떠나가고 곰도 떠나간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곰 상상도 그래서- 못하겠는데, 예. 예, 그래서 그냥 귀신하고 식사놀이 좀 해보자. 나중에 가겠지, 반응 안 해주면. 근데 뒤에서 그 여자 귀신이 차가운 손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뭐 차갑죠. 자기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또 이제 말했어요. 그 어깨에 손을 이렇게 대면서,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당신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당시 그 돌비 병사는 이미 공포에 너무 질려 이제 반쯤 죽어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대요. 하지만 그는 이 귀신이 왜 한이 가득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느껴졌대요. 나를 죽이려고 아니면 해치려고가 아니라 그냥 한이 많은 귀신이구나 이렇게만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여자의 귀신 몸에서 풍기는 한파, 차가운 그런 기운 있잖아요. 정말 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돌비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는 이제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점점 나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여자 귀신이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돌비는 너무나도 끔찍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태로 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도 계속 막 가위 누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돌비의 그 귀에 계속 맴돌았대요. 왜 나를 버렸어 뭐 이런 목소리로.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그는 같은 방에 전우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상한 일이 하도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다들 뭐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또 걸러서 그날은 저희 여군이 처음으로 사격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첫 사격 때 여군은 먼저 앞에서 한 줄로 서고 그 다음에 여군 뒤에 남자 군인이 한 명씩 서서 남군이 여군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여군의 그 팔을 잡아주면서, 왜냐면 저희가 힘이 잘 안 되잖아요. 첫 사격이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실탄을 사용하는데 힘이 잘못 쓰면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사격하고 바로 사실 코피를 터졌죠. 저희 부대에서 처음 입대할 때는요, 모든 여군은요, 다 스포츠 머리로 잘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여군들 보면 머리 길러도 되잖아요. 그때는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무조건 스포츠 머리. 그리고 다들 똑같이 군복 입고 머리도 똑같이 하고 화장도 전혀 안 하죠. 여군들을 왜 화장을 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가 얼짱이라고 불리게 되면 그게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근데 저희 전체 여군 중 2인으로 정말 인정받는 여군 단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앞으로 돌순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그 첫 사격 날 돌순이 뒤에 배치된 남자 병사는 돌비였어요. 제일 예쁜 여군 뒤에 서 있게 되는 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엄청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제 저희가 모두들 총기가 정상인지 확인했고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돌비는 이제 돌순이의 팔을 잡아주면서 첫 번째 총알을 발사할 준비를 했는데 발사를 앞둔 순간 돌비 병사 뒤에 갑자기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아봤더니 빨간색 그림자 하나가 보였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그 뒤에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대요. 그 여자가 그 며칠 전에 밤에 그 여자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 야, 이 여자 나보다 더 예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뒤에서. 그 말투가 정말 억눌린 원망과 질투가 섞인 느낌이었대요. 예. 그 사람 죽으면 손이 막 진짜 미라같이 피색도 없고 하얗고 그런 손이 돌비의 팔을 막 뒤에서 콱 잡았대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는데 너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버렸냐고? 막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또 분명히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막 이러면서. 예. 돌비가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 타격을 해야 됐는데 이 상황에서 막 뭐라고 대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돌비는 자신이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돌비는 이제 필사적으로 팔, 다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머리로 앞에 있는 돌순이의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서더라도 이 위험한 상황을 사실 알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돌순이를 이제 일치내려고 하기도 전에 갑자기 또 그 귀신이 울기 시작하면서 너 이러지 마. 나는 이미 너를 100년 전부터 기다려왔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바로 결혼하고 다시 헤어지지 말자. 막 계속 이렇게 길고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돌비가 반응하기도 전에 빵 소리와 동시에 총알을 발사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돌순이는 이제 반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총기가 코에 명중해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순식간에 쓰러져가지고요.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 코가 완전히 다친 거죠. 그때 저도 조금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병사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정말 잊을 수 저 지금도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공포영화 같은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그 돌순이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었고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돌순이는요. 마취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임시 처치만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수술을 못 받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돌순이를 봤을 때도요. 돌순이의 코 흔히 뭐 꺼져 있다고 말하죠. 그런 상태로 호전되지 못했고요. 얼굴은 완전히 부서졌죠. 이제 평생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는 저는 이제 다시 돌순이를 만나지 못했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돌순이는 우리 전체 여군에서 제일 이쁜 여자애잖아요. 근데 그 여자 귀신도 질투심 때문에 정말 군대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돌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돌비는 끔찍한 건들이 겪으면서 점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정신 상태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후 휴가 중에 그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도움 요청을 좀 했죠. 말씀 다 드리고. 네. 근데 돌비의 부모님은요, 불교 신자시라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위해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스님에게 스님이 그 쓰는 염주 있잖아요. 그거를 구해가지고 위험할 때에는 염주 독경으로 귀신을 물려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네. 그래서 돌비도 뭐 어쩔 수 없죠. 돌비도 뭐 반신반의하면서 염주를 부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방 침대 밑에 깔린 그 이불 속에 넣었고 그리고 매일 잠자기 전에 염주를 손에 들고 가슴 앞에 이렇게 품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자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2층 침대로 올라가려다가 무심코 그 창 밖을 희글희글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여자 귀신이 여전히 빨간 그 집 입고 창 밖에 그 작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았대요. 그래서 돌비는 그때 이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정말 이제 심장이 터질 듯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한테서는 이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창밖에 그 여자 귀신은 그 돌비의 존재를 눈치챈 듯 천천히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돌비 쪽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래서 돌비는 이때 방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처럼 등골에서 막 한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숨을 쉬려고 했지만 목이 칼칼하고 혀가 굳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창밖에 이 여자 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뭐 어떤 대답이나 아니면 무슨 결정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조용히 돌비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속에 혼란스러워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의 환각이었을까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결코 이제 돌비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염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속으로는 어쩌면 염주의 그 힘으로 예. 이 모든 것을 날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그는 여자 귀신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귀신의 발은 여전히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지만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네. 해요. 귀신이니까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은 이제 눈동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흐릿하게 반짝이며 실루엣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돌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내가 피할 수 없는 저주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손에 쥔 염주를 힘껏 쥐었고 귀신을 쫓는 그런 주문 있잖아요. 네. 막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돌비의 주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염주 손에 쥐고 있는 돌비는 정말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는 막 염주야 제발 나를 좀 지켜줘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빌었죠. 근데 그 순간 염주에서 정말 어떤 힘이 느껴졌대요. 예. 저 잘 모르겠지만 느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손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귀신도 잠깐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실루엣도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점점 사라지는 거구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옆에 어떤 꼬맹이 귀신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예. 이제 2명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나타나고 다가오면서 돌비의 그 팔다리에 점점 짙은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 반점이 점점 짙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공포에 질려가지고 필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막 불렀지만 근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그의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침대 밑으로 막 도망하듯이 들어가가지고요. 몸을 막 웅크린 채 필사적으로 염주를 붙잡고 막 귀신 쫓는 그 주문을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때 그 돌비의 눈은 계속 바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그 두 발이 발 4개겠죠? 천천히 이제 돌비에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예. 그리고 그 발이 그의 침대 옆에 다가오자 여자 귀신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슬프고 한이 담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우리를 버렸어? 왜? 막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하늘 가득 찬 목소리가 마치 정말 천둥처럼 울렸대요.
이때 돌비가 들고 있던 그 염주가 갑자기 팍 이렇게 터졌어요. 예. 터지면서 그 구슬이 사방에 막 흩어졌대요. 그러자 그는 이제 여자의 그윽한 목소리가 또 들려왔대요. 너 진짜 매정하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돌비는 겁에 질렸지만 그 귀신의 간절한 속삭임은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귀신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좀 가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해서. 근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귀신은요, 떠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어요. 예. 나는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음산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어요. 계속 막 끼끼끼끼끼 웃는 거예요. 근데 돌비는 이제 이 웃음소리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이제 기절해버렸어요. 다음날 이제 깨어났을 때 이미 침대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몸도 이상하고 너무 또 정신도 이상해져가지고 즉시 이제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근데 부모님은 그가 그런 안색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을 한 분을 이제 모셔왔어요. 예. 네, 이 무당은 할머니인데요. 이 무당 할머니는 그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는데 돌비가 이 귀신과 전생에 그 속세 인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살려면 만약에 네가 살고 싶으면 이 귀신과 혼인을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귀신에게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정말 완전히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무당 할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네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부모님이 결코 뭐 어떡해요. 자기 아들을 일단 살려야죠.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이제 허락하셨고 그날 밤 이제 주사, 찹쌀, 검은 막장, 부적 등 갖가지 물건 준비한 그 무당 할머니는 돌비의 부모님들을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기척이 들리더라도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제 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돌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중국 사람 결혼할 때 다 빨간색 예복 있잖아요. 그 빨간색 예복을 입고 옛날에 결혼식 때 그 신랑들은요 가슴에 그 빨간 꽃이 장식이 거기서 꽂혀 있어요. 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무당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정말 그 돌비도 그 정신이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무당 할머니 뭐 하고 있나 가끔도 이제 쳐다봤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이제 방 안에 또 다른 어떤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돌비를 죽도록 괴롭히는 자주 나타나는 그 여자 귀신이었어요. 예. 근데 여자 귀신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되게 막 침착하게 무섭지도 않고 무섭게 하지도 않고 무당 할머니한테 일단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한 후 또 급히 돌비의 옆에 와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돌비를 꼭 안았어요. 근데 이게 귀신하고 인간의 피부 닿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종의 스킨십이잖아요. 그 닿는 순간에 돌비의 머릿속에 정말 순식간에 많은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다 생각난 거예요. 전생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전생과 이제 현재의 생을 살펴본 듯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이 여자 귀신이 자주 나타나 있었고요. 예. 그녀의 이름이 소연이라고 해요. 소연. 돌비는 그 여자 귀신의 자기의 그 전생의 약혼녀였던 거 그런 느낌 들었다고 해요. 그때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다 떠올랐잖아요.
그러자 이제 귓가에서 무당 할머니가 갑자기 돌비한테 야 돌비야 너는 왜 소윤이를 버렸어? 하는 말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 입이 이제 통제 불능이 된 듯이 자신이 떠올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네. 자기도 모르는 그 전생의 어떤 기억이죠. 원래 돌비는요, 전생에는 장군이었대요. 오. 그리고 그 소연이하고는요, 정말 중마고였고요.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정말 친하게 함께 자랐고, 정이 두터웠고요. 이미 같이 나중에 우리 뭐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한 사이였대요. 그리고 결혼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소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정말 가난했고 그래서 16살 되었을 때 한국으로는 따지면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생이 있잖아요. 저희는 무기라고 해야 되나요? 무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일 하게 되고 집에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안 돌빈의 집안 어른들은 크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코 어쩔 수 없이 돌빈은 소연이를 버렸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돌빈은 몰래 그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사실을 소연이는 모르는 상태에서 돌비가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당연히 모르니까 매일 막 집으로 찾아가거나 뭐 군대에 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길 가던 이제 어떤 상인이 이 소연이한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소연이한테 말했어요. 돌비는 이미 여기 떠난 지 오래되었다고. 그 말을 전해줬고 그제서야 더 이상 이 집에 안 산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소연이가. 소연이 당시엔 너무 힘들어하고 기통해서 이제 돌비를 쫓아갔지만 네. 따라잡지는 못했고 결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서 실수로 그 강물에 빠져 이제 익사했다고 해요. 그때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폭설도 내렸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해요. 사실 소연이는 안 좋게 죽는 거잖아요. 물론 잘은 아니지만 근데 생전에 그 받은 충격으로 악귀가 되는 거예요. 그 한이 품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악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마을에 정말 기괴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 모두들 소연이가 복수를 하려고 온 줄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소연이를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직급이 높은 무당 그런 무당을 모셔가지고 그 무당은 그 무덤에서 거기서 소연이의 영혼을 봉인하고 나서 복숭아 나무 4개를 무덤 내 귀퉁이에 못을 박아 완전히 봉인을 한 거죠. 오, 예. 네, 중국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악귀는 완전히 봉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원래는 잘 봉인되어 있었는데 근데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또 저희 부대가 들어오니까 아까 제가 여기 주변에 싹 다 갈아엎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아까 그 복숭아 나무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을 풀렸고 때마침 정말 이제 시대를 넘는 인연이지만 돌비가 그때 입대를 하게 되어 이제 둘이서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소연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아기 귀신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소연이 죽었을 때 그 시점에 이미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중에 나타난 그 아이가 바로 그 뱃속에 있던 그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연이가 그 귀신이 처음에 제가 막 입가에 올라가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보통 사실 동상 얼어서 죽은 사람들의 표정은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상태래요. 진짜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동사로 죽는 사람들 보면. 소연이도 계절적으로 겨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얼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죽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다 알게 된 돌비는 결코 영혼 결혼식을 치렀고요. 그 뒤로도 이제 소연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고, 돌비한테는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소연이도 그 부대에 많고 많은 귀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돌비는 무사했지만 부대 안에서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살짝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코코님 감사합니다. 덕에 이게 네. 중국 군대 얘기를 어떻게 들어봐요, 사실.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중국 군대 안에서의 이런 괴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네. 코코님께서 중국에서 여군으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영광입니다. 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게 놀랍네요. 네. 그리고 살짝 중국 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좀 이런 비슷한 그런 느낌도 네. 있고요. 악기를 봉인한다던가. 그래서 전 그거 몰랐네요. 근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라는 네. 존재는 대부분 좀 불리는 건 다르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 보면 이게 그냥 마냥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네.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착하게 살아야죠. 네, 귀신을 내가 안 보려면. 나쁜 짓 네. 해도 다 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코코님께서 네.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네. 다른 이야기를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코코님께서 그 중국 쪽의 이야기는 꽉 잡고 계십니다. 네, 저희 또 시들무에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꽉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코님의 또 중국 군대의 괴담, 또 섬뜩한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봤는데, 해외나 우리나라나 조금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코님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돌비 코코 검색하셔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